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어느덧 9월도 진짜 거의 이제 마지막 이런 단계에 접어들었네요. 벌써 9월이 끝나갑니다. 와, 날씨도 점점 조금 썰렁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추위가 뭐 느껴진다, 추위가 엄습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하루하루 날씨 변동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절 변화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네요. 오늘은 현재 기온이 13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이 24도. 네. 그리고 날씨가 좀 흐린 편입니다. 오늘은. 이따가 오후 늦게쯤에 이제 날이 갤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은 좋음이고요. 걷기에는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도. 여기에 비만 내린다면은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만, 딱 요 정도면은 제일 좋죠, 사실.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춥지도 않고, 좋은 날씨 되겠고요. 9월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런 시간의 변화를 좀 느끼면서 날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참,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잡을 수 없는, 머물게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때로는 좀 씁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때로는 깜짝 놀랄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건너풍부의 아침 여정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살짝 이제 다른 경로로 가지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코미디에 대해서, 개그 코미디에 대해서인데요.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워낙에 어려서부터 코미디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여러가지 개그 프로그램, 그만큼 그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을 좋아해 왔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의 많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개그 프로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참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희망을 갖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비단 그게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에 거의 공통적인 그런 나라 안에 뭔가 사람들의 문화 활동, 그 중에서도 웃음을 이렇게 이제 책임지는 그런 분야의 활동,
그 대표적인 사람들, 대표 주자들이 바로 코미디언이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코미디 하면은 전 그렇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거의 최초의 코미디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유머 1번지,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유머 1번지를 빼놓을 수 없고요. KBS였죠. 마찬가지로 MBC, 뭡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딱 그렇습니다. 80년대 이 두 개그 프로는, 코미디 프로는요, 진짜 저한테 있어서는 뭐 물론 그 전에 코미디 프로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어떤 딱 이거는 코미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어떤 예능의 뿌리가 처음에 이렇게 생겨나고 예능의 싹이 터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흑백 TV 화면으로 우리는 코미디언들을 보면서 코미디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웃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측면에서 다양했어요. 예전에 코미디언들의 전성기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하나의 이제 극들을 연출을 해가면서 상황극이죠, 말하자면. 코미디의 출발은 결국은 상황극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극 안에서 많은 스타들이 또 배출이 됐죠. 그리고 소재, 그 소재가 말이죠, 거의 옛날일수록 거꾸로 희한하죠. 지금 사회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어떤 자유의 폭,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어떤 표현의 대상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도 막연히 생각을 해보면, 와, 우리가 옛날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은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지. 그 대표적인 이유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할 때도 말이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집전화가 한 대씩 다 있었고요. 그 옛날에는 집전화도 없는 집들이 많았겠죠. 근데 집전화가 보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당연시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전화가 또 생겨나고 공중전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 휴대폰의 변천사를 거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말하자면 PC를 한 대씩 다들 소지하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잖아요. 자, 지금 스마트폰이 아주 표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형태의 모바일 어떤 처리 장치, 모바일 시스템, 통신 장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게 정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또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미래에는요, 어떤 형태의 그런 모바일 장치가 또 탄생할지 모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아주 사용하기 좋고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항상 그때마다 이런 전화를 걸 수 있는 통신장치들은 그때마다 항상 보편적이었어요. 전화도 그렇고요, 공중전화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한때 많이 이용했던 삐삐도 그렇고요.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2000년대를 주름잡았던 셀룰러 폰들이 그렇고요. 살짝 나무에 부딪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과학 기술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편리한 방향, 뭔가를 다른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기 위해서 주변에 공중전화기를 찾는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뭔가 다른 일에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사회는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아는 게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다 쌓이는 거잖아요. 기존의 전화의 역사, 통신기기의 역사들을 보면, 와, 우리가 이런 것도 사용했고 저런 것도 사용했고, 이제는 이렇게 더 발전한 과학기술을, 문명을 누리고 있고, 지나간 그런 역사들이 모두 우리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옛날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그런 대상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코미디 영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못한 거 아닌가. 이른바 PC라고 말하는, 제가 좀 언급을 많이 하죠, 최근 들어서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할까요? 특히 한국 사회는 PC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틀이 말이죠, 일종의 생각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 어떤 제어 장치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먼저 생겨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문화들은요, 한국에서 더 강력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미디가 또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미디는 또 하나의 축이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사회를 풍자하는 요소가 있었거든요. 사회 자체를 패러디하고 풍자하고 비판하고요. 그거를 직접적인 방식이 되었든 또는 간접적인 방식이 되었든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각도로 생각도 해봐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흘려보낼 게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만들었거든요. 단순 코미디, 그러니까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소라든지 그거를 감각적으로 또 표현해내는 게 코미디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코미디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정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범죄 문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심지어 뭐 젠더 문제, 어떤 성별 갈등 같은 것도 또는 세대 갈등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코미디 속에 녹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미국 코미디언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좀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깜짝 놀랄만한, 우리로서는 와, 이런 분야까지 다룬다고? 이런 소재를 다뤄도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여전히 관객은 웃고 있거든요. 그 웃음이 진짜 박장대소하는 그런 웃음인지, 진짜 코미디를 코미디로 보는 웃음인지, 아니면 거꾸로 그 코미디의 풍자적인 요소를 떠올리면서 어떤 씁쓸함을 겸비한 그 와중에 그 안에서 진짜 코미디가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을 포착한 그런 웃음인지, 진짜 여러가지 다양성들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그랬어요. 와, 이런 뭐 대통령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룬다고? 심지어는 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진짜 엄청났던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 사고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다룬다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당사자들이, 만약에 그런 사건 사고의 당사자들이 있으면 사실 그런 코미디를 들었을 때 좀 난감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각 분야, 뭐 스포츠에 대한 이슈라든지, 스포츠 분야에도 얼마나 이슈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풍자와 해학적인 요소로 이렇게 코미디 속에 이제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미디언들이 사람들한테 웃음을 선사하면서,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주면서 많은 것들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은연중에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 자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코미디언들. 그래서 그 해당 사회는 코미디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그렇게 이제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룰 수 있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한국 코미디도요, 옛날에 보면은 특히 딱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치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느냐,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 지금과 예전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심지어 80년대 그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도 덜 성숙하고 이랬던 그 시절, 다만 그때는 PC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표현까지도 제어할 만큼 그런 코미디를 향한 어떤 자유의 폭, 그 측면에서 지금하고 사실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코미디가 공중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또 그런 코미디언들, 방송인들이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그런 사회를 반영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날카로웠던 풍자와 해악,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떠올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미국의 그 말 잘하는 스탠딩 코미디언들 못지않는 그런 많은 코미디언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 제약, 어떤 식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스스로의 어쩌면 검열에 갇혀서 코미디가 다시 좀 살아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많은 촌철살인들, 지금 미국의 코미디를 보면은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정말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는 뭐든지 한번 질러볼 수 있다, 어떤 이야기든지 한번 해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코미디를 보는 그 관객들도 말이죠,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한번 할 테면 해봐라, 그래 같이 웃어줄게, 이런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조금 부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와,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렇지, 이걸 따로 떼놓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코미디라는 장르로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뭔가 더 어떤 사람의 좀 다루어야 될 이야기들을 한 단계 더 높여서 그 높은 관점에서 좀 통합을 시켜보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7시 3분입니다. 저는 또 내일 오늘을 또 잘 보내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